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이른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정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전히 반대 여론은 거센 상황입니다. 맥스터 건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4년 4개월을 끌어왔던 맥스터 추가 건설, 정부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주민 투표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무엇보다도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봤죠. 네. 그야말로 4년 4개월에 걸쳐서 수많은 반대, 토론, 집회, 시위 등등 너무나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어쨌든 주민 투표 결과에 의해서 4년 4개월 만에 맥스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제 이 앞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은요. 네. 먼저 우리가 이 원자력을 가동하고 난 다음에 이 폐기물도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또는 고준위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주 월성에 짓기로 한 이 맥스터 전문 용어인데요. 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맥스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미 월성 원전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말 2019년 말로 이 폐기물 저장 시설이 92%가 이미 넘었습니다. 곧 포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대로 가면 2022년 3월이면 100%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면 원자력 가동을 못해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 투표와 동안의 많은 그 토론 또 최근래는 이제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지역 주민 참여단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81.4%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찬성률로 확정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우리가 전기를요 이 월성 원전에서 22%를 우리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 천만 다행이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덧붙여서 그럼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5월부터 공론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 연료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재검토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또 임시 저장 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또 종합 토론회도 가졌고요. 네. 그리고 경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그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그 세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또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가 넘는 찬성률이 나오기도 했죠. 네. 그럼 정부가 최종 증서를 확정한 이후 경주시와 한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방침을 언급했던 기자회견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한수원이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 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수원과 우리 경주시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견고한 동반자이며 지역 성장 동력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역 공론화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원전 2, 3, 4호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저희 한수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영상에도 보고 오셨듯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확정했는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단체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장에서도 좀 충돌이 있었죠? 네, 있었죠. 지금 이제 그 첫 부분에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맥스터 건설로 이제 확정하기로 됐다라는 게 대단히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어서 지금부터 이어질 얘기는 남아 있는 그 이 예견될 문제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났죠. 네. 이 경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이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기자들하고도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기자회견은 이제 보통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 예를 들면 시청 기자실에 어떤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는 송고실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다른 그 공간으로 이제 옮겨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그 이유는요. 이번에 그 결과가 나는 81.4%의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는 이 공론화 절차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조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마찰이 이루어진다,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되고요. 방금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다시피 이제 한수원 사장은 어떻게든 시와의 협조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차질을 해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밝혔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경주 양남면의 주민들의 경우는 이미 공사 시작하면 공사 진입로를 막겠다. 그리고 자재 반입을 막겠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후 과정도 대단히 염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 사장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진행해야 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반대 여론이 참 만만치 않은데 이 반대 단체에서는 지금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인지 이것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 지금 공론화 위원회,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조사를 하면서 그 찬성률이 80%가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도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환경단체 그리고 경주 지역의 월성원전 인근의 주민들도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6월 초에 한 그 리서치 조사에서는 그 양남면 주민들을 상대로 그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약 55% 이상이 반대라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10%도 안 나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공론조사에서 시민 참여단이 39명이었습니다. 39명인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반대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검토위원회가 울산 북구의 주민들의 그 여론도 좀 무시를 했다. 이 울산 북구 주민들이 그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이제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정작 그 울산 원전과 가까운 지역, 이 행정구역은 비록 다르다고 하지만 울산 북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재검토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위원들이 모두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지금 5명이나 사퇴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서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5명은 왜 사퇴를 했는가? 이 문제도 좀 그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론화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비공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금 정부의 이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검토위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거든요. 공론화 결과 설명회를 열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재검토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공론화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보편적인 이제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죠.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맥스터가 들어설 그 소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주민 참여단을 이제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 먼저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3,000명 정도의 모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과학적으로도 뭐 이 정도면 공정하다라는 것이고 재검토위원회 얘기예요. 이거는.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참여단의 경우에도 적절한 모집단의 선정 과정을 통해서 이 일부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수기형 토론이라고 그러면 그냥 집중 토론입니다. 1박 2일 밤을 새가면서도 찬성 반대 토론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 대구 경북 신공항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요. 경주에 맥스터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팩트가 뭔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 법률 조항을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경주 유치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경주에 짓기로 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그 지원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네. 원자력 안전법 2조 2호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법 2조 5호에 따르면은 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 시설을 경주 지역 유치한 지역 경주 지역에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원자력 안전법 2조 5호에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냐, 내용이 뭐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는 어떤 의미냐, 정의, 핵물질은 뭐냐, 핵연료 물질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사용 후 핵연료는 뭐냐, 네. 이런 법률적인 정의를 담은 것이 2조입니다. 그 네. 5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5호가 18조 이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그 5호에 해당하는 이런 폐기물 관련된 것을 짓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팩트예요. 네. 이 주장하는 것이.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울 수도 있지 않느냐, 사용 후 폐기물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률로 놓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 특별법 그리고 원자력 안전법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울산 지역 주민들이 시민 참여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네. 울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성원전이 경주에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에 있지만 울산 시민들이 더 가까운 데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주 시내와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울산 시민들하고는 오히려 그 월성 원전이 더 가깝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울산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큰 것입니다. 우선 시민 참여단에 울산 시민들은 단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의견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 북구 주민들의 여론조사 내용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시민참여단 구성은 물론 공론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검토위원회는 30km 범위에 위치한 주민들을 가지고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한다면 인구 비율로 따질 때 경주 이제 행정구역상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울산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주가 오히려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경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목은 이번에 제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재검토위원회와 주민들 간에 이제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느 지역 사람들을 얼마만큼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원자력 안전법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원자력 안전법 103조에 따르면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의 의견 수렴에서 행정구역은 따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 주민들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방사선 평가서에 사용되는 의견 수렴 범위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울산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법리 해석에 따른 이견이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맥스터 건설은 이번 주 안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후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 이미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이제 법적인 절차 앞서 얘기했던 건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 결과 지켜보고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주민들이 얘기한 한 5가지 정도, 방금 이제 조 기자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맥스터가 건설되는 위치가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경주 양남면과 울산 북구에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주 양남면과 울산 북구 주민들도 공동의 현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공론화의 주민 여론 자체가 좀 왜곡되게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좀 수용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이제 재검토위원회에 제시하고, 재검토위원회 제시한다는 건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한 대정부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켜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좀 확정은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만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후 경과는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간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분 말씀 덧붙여 주시죠. 기자께서. 예, 정부에서는 사실 2016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반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맥스터를 건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맥스터 건설을 하려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정작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원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상으로만 경주인 사람들의 의견만 물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맥스터 건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지금 한 4년 4개월이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 원전이 다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근만 해도 고리 원전, 한울 원전, 한빛 원전 해서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 각각이 전부 다 이미 포화 상태가 이미 경주 월성 원전에도 92%를 넘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나머지로 전부 다 70%,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 6년 이상을 더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원래 앞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이러한 다른 원전들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2052년까지는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렸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정책 재검토를 하면서 조금 혼선 아닌 혼선이 있게 돼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면 또 다른 이런 갈등 양상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 삼아서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공론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 이후 남은 절차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